길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스타벅스 커피, 신발장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나이키 운동화, 그리고 지갑 속에 한 장쯤은 꽂혀 있을 비자 카드.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 경쟁력에서 이런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 펀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빛나입니다. 대리님, 저희 펀드 이름에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브랜드는 메이커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저희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브랜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 펀드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단어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 브랜드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럼요.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다양한 항목의 정성적 요인을 다 분석해서 만드는 건데요. 장부 가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업의 영업 경쟁력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명품 기업 중심의 소비재 업종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최종 소비자만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도 브랜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금융, 통신, IT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강한 브랜드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랜드가 우리 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실까요? 그럴까요? 라이프스타일 변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 구글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우버링이나 아니면 벤모미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미드 같은 데서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우버링은 아시다시피 우버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다 이런 뜻이고요. 벤모미는 벤모라는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인데, 그 벤모를 사용해서 나에게 송금해줘 라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신조어가 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기업들의 예시가 있을까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우버나 리프트, 에어비앤비, 구독 모델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나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헬로프레쉬 같은 밀키트 업체, 딜리버루 같은 배달 업체, 스퀘어 같은 결제 서비스 기업들까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혹시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저희 펀드에서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는 여러 인프라 환경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브랜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고, 그리고 관련 콘텐츠나 플랫폼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이나 닌텐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결국 브랜드 파워가 있는 종목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인 산업융합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궁금합니다. 기존 산업 분류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이즈와 영역 확장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를 생각해 보시면 GM이나 포드와 같은 전통 자동차뿐만 아니라 퀄컴이나 인텔, 구글과 같은 통신, 콘텐츠, 테크 기업들까지 기존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핀테크나 테크핀의 성장을 봐도 은행이나 테크 기업들이 각각 출발점은 다르지만 영역 확장이나 이 융합의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이즈와 스케일의 확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브랜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주주환원이나 ESG 측면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브랜드 기업들은 지배구조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재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탄소 배출 저감이나 저탄소 솔루션 등을 도입하고 있는 에어버스나 루프트한자와 같은 항공기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인 BP, 전기차 관련 기업들인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등 탄탄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 관련 기술 혁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브랜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 설명을 들으니까 브랜드 파워가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이 펀드의 책임 운용력인 이정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파워 펀드는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흐름이 좋고 향후에도 꾸준히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건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로 브랜드 가치를 꼽고 있는 거고요. 브랜드 가치는 방대한 정성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인터브랜드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기업의 수치적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간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한 반면 글로벌 브랜드 기업은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진율도 시장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큼 이익의 질도 중요한데요. 시장 대비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이익도 신흥국 선진국 대비 3배 정도에 이릅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돈을 투자하고 3배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시장 지배력 강화, 그리고 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역시 영업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금리가 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리의 상승폭과 속도는 차치하고라도 경기 부양과 유동성의 확대가 일관된 정책이었던 시점을 지나 금리 방향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가치주나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이익의 가시성이 높고 영업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차별화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중점을 둔 글로벌 브랜드 파워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빛나 대리님과 함께 브랜드가 무엇이고 왜 브랜드가 강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글로벌 브랜드 파워 펀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